입춘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지 때는 손님이 들어오는데 좋은 손님도 들어오고 나쁜 손님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손님 맞이를 해야 돼요. 이거 잠깐 벗고 할게요. 그런데 손님 맞이를 언제까지 하냐면 구정 전날까지 손님 맞이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좋은 손님도 있고 나쁜 손님도 있지만 나쁜 손님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해서 안 좋은 손님이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쌀을 올리고 그 다음에 1년 액마기를 하는 거예요. 삼재풀이도 동지서부터 구정 전까지 삼재풀이도. 그 다음에 모든 2021년에 들어오는 모든 액마지는 항시 전년도 동지에 하지만 입춘은 달라요. 입춘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거고 2021년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봄을 알리기 때문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모든 자가 이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지개를 핀다는 건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입춘 자체가. 그리고 입춘이라는 것은 새싹이 평균적으로 보면 입춘이 딱 정해지지만 한 달 사이까지를 그걸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보름까지 쳐주는 거거든요. 입춘서부터 대보름까지가 바로 입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새로 잎사귀가 다시 그 나무에서 새싹이 튼다던가 밭에서 새싹이 올라온다던가 이때 가장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첫날이기 때문에 애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는 팥죽을 써서 먹고 풍이 안 걸리게 도깨비 귀신한테 안 올리게끔 만드는데 입춘 때는 팥을 이 방바닥 각 방에다 다 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명희야 팥 좀 줘. 한 바가지만. 아 이러면 또 혼나는데. 뭐 할 건지 딱 연상 안 되세요? 왜냐하면 정확한 입춘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 입춘은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입춘을 큰 명절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원래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예. 왜 입춘이 큰 명절이 아니냐면 입춘은 봄을 알리는 거지만 가장 큰 명절은 바로 구정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3일 하잖아요. 그리고 구정은 바로 유교 명절이에요. 유교인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 후손들이 다 모이는 날이 유교 명절, 구정, 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전에 입춘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을 새 봄이 오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팥이 왔어요. 팥. 이 동지 때는 이 팥으로 떡을 해 먹고 죽을 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입춘에는 이걸 떡을 해 먹고 죽을 해 먹는 게 아니에요. 입춘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 진짜 엄청 혼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각 방에 한번 해보세요. 거실도 하나, 둘, 셋 또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씩 던져놓는 거예요. 이 아셔야 되지만 팥이 기가 엄청 세요. 붉은 팥이라. 그래서 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손님이 왔잖아요. 동지 때 손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동지 때 모든 애풀이를 다 했는데도 이 손님이 갈 생각을 안 해요. 편하니까. 그래서 바로 최고 동지 때 도깨비 손님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뿌리고 팥에는 기가 좋아요.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걸 베개로 해서 한번 벼보세요. 너무 편해요, 머리가. 그래서 이걸 팍 뿌리면 집에 안 가려고 하는 손님이 팥을 뿌리게 되면 그냥 가요. 그리고 이것을 한 3시간 정도를 노는 거예요. 3시간 정도 놓으면 도깨비가 맨 처음에는 안 가려고 버티거든요. 그런데 지도 낯짝이 있지 딱 3시간이면 환장해버리는 겨. 그래서 이 도깨비들이 이 팥을 싫어해서 도망가는 겨. 자체가.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하나의 그 미신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후손들하고 같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주세요.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고사리 손에 집게 해서 한번 뿌려봐 주세요. 그럼 애들이 신나거든요. 그런 한번 문화를 꼭 집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3시간 있다가 이 팥을 싹 수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팥 뿌렸던 거 뿌렸던 거 이제 빗자루는 꼭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수수 빗자루나 아니면 대나무 빗자루나 실제적으로 이 자연적으로 만든 빗자루가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를 구석구석 이 신예로 입춘날은 그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 동지서부터 생긴 묵은 때를 싹 새로 청소하고 이 구석구석 팥 뿌렸던 것을 청소를 하는 거 이렇게 해요. 구석구석. 예, 이렇게 해요. 그럼 생부님 입춘날에 팥은 낮에 뿌리는 게 좋겠네요. 예, 낮에 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구석으로 다 몰고 요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입춘 잡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예를 들면 이것은 다 유교 명절이기 때문에 24절기는 다 유교 명절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유교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 이 깨끗해지거든요.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그것 좀 주시겠어요? 스댄저? 예, 됐어요. 담으면 한쪽으로 모이고 이렇게요. 이ram 더러운 게 많이 있죠, 여기. 그 동지 때는 팥죽을 써서 먹지만 이 입춘 때는 이게 더럽거든요. 이게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더러워요. 네. 더럽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다 되면 물로 닦아요. 네. 물로 닦으면 먼지는 다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팥죽을 쓰는 거예요. 네. 팥죽을 써갖고 똑같이 팥죽을 쓰는 거예요. 팥죽을 써서 대문 있죠. 네. 잠깐만요. 요 팥은 요렇게 해서 닦아요. 네. 이렇게 닦아요. 네. 그럼 먼지가 많이 나오죠. 네. 예. 이렇게요. 싹 들어온 거를 싹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 닦았어요. 이제 이건 엄연히 먹는 팥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압력솥에다가 끓일 거예요. 네. 예, 이거를 여기 이거죠. 끓여줘. 그 다음에 이것은 주방에서 끓여서 아예 으깨버리는 거예요. 다 돼서 불 빼고 했는데 팥죽에 찹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찰기가 지는데 팥만 이거 끓이면 안 돼요. 모든 세세하게 하나서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찹쌀을 넣고 다시 끓여야 돼요. 여기 요거 입춘 대기를 함에 있어서 조금 그 제처가 잘 몰라서 실수를 했어요. 항시 보면 입춘 대기를 할 때 문 닫고 첫째가 입춘 대기를 할 때 붙이는 방법. 보통 할 때 입춘 대기를 좌측에다가 문에서 볼 때 좌측이에요. 이렇게 이거 좀 이따 깨끗하게 좀 닦아 주셔야 돼요. 입춘 대길 이렇게 하고 약간 꺾는 게 좋아. 이렇게 꺾는 게
똑바로 하는 것보다 꺾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더 하나 붙일 때는 또 용을 입춘에다가 이렇게 입춘에다가 용을요. 그 다음에 호랑이를 대길에다가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 약간 꺾는 게 좋은데 그냥 미관상 이렇게 할게요. 일반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후진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시 좌측은 용, 우측은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 호자를 넣고 용용자를 넣어요. 그리고 밑에는 입춘 대길, 봄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그 다음에 건양 다 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꽉 차고 모든 게 양이 꽉 차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꽉 차라고. 그게 많이 양이 집안에 꽉 차서 넘쳐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다. 경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입춘대길이에요. 요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입춘대길을 안 할 때는 용호를 붙이면 돼요. 용호. 그 다음에 입춘대길을 하게 되면 용호를 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용호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입춘대길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 용호할 때 용호를 안 넣고 이 용신과 12간지신에서 용신과 호신을 놓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 용 그림에다가 또 호랑이 그림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글씨 쓰는 것보다도 원래 그림을 올리는 걸 더 우선시했거든요. 옛날에는요. 예, 이것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대문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커요. 아파트 할 때는 조금 자그마한 종이가 있어요. 그 불교상에 가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사서 직접 하시면 더 좋아요. 이제 정확하게 할게요. 이것은 대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75도 정도 꺾어주는 거예요. 여기도요.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끄트머리도요. 여기 원래는 찹쌀로 하는 거예요. 찹쌀죽으로요. 근데 지금은 찹쌀죽이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딱풀로 할게요. 딱풀로. 또 딱풀로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자. 용자도 딱 맞춰서 꺾을게요. 이렇게. 예. 용자도 호자도 꺾을게요. 예, 호자도 꺾을게 이렇게. 예. 이제 다 됐어요. 이게 바로 입춘대길. 좌측은 용, 우측은 호랑이. 이게 풍수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좌청룡과 우백호. 그래서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시 우측이 힘이고 좌측이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건양 다경은 바로 모든 게 꽉 차서 힘을 상징한다. 입춘대길은 바로 봄이 들어온다. 봄에 크게 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에 크게 길하고 경양 다경은 바로 집안에 복이 꽉 차서 양기운이 꽉 차서 그 나쁜 기운이 싹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기운이 절대로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이제 혼날 각오로 오늘 혼날 각오로 여기 생불사는 이걸 안 해도 돼요. 기가 하도 세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입춘대기를 붙였잖아요. 근데 이 팥죽을 묻혀서
여기 쉬운 얘기로 입춘대기를 붙이면 원래 팥죽 있죠? 요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위에서 아래로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고 찹쌀을 하는 것은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춘대기를 붙인 다음에 이제 팥죽을 한 다음에 입춘대기를 붙여도 되고 안 한 상태에서 붙여도 돼요. 그리고 팥죽을 뿌리는 이유는 그 담벼락이나 아니면 대문에다가 이 팥을 뿌려요. 하고 이 빗자루로 꼭 해야 돼요. 빗자루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밑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문에 이렇게 3번씩 요 3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팥은 담벼락에다가 예를 들면 담벼락에다가 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담에다. 이제 저 됐다 혼나요 이제. 요새 현대에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초가집 흙으로 벽돌을 세웠다던가 아니면 나무로 이 세운 집은 팥으로 문질러주면 팥에 있는 그 찰기가 나무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병균들이 죽어버려요. 이때 꼭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옛날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에 그 붙은 병균들 나무에 많이 붙거든요. 걔들이 뜨거워서 죽는 게 지금 손 많이 뜨겁거든요. 이 자체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춘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담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린 다음에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황토 있죠. 황토를 물로 해서 싹 바르면 담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입춘은 동지 때 도깨비 귀신을 다 끝내고 새로운 맞이 이제 손님을 보내고 양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게 바로 입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춘은 이게 유교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유교법.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희야 이제 다 닦아라. 물청소 좀 해라.